숫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네. 먼저 시장 분석입니다. 저희는 테스트 분석 툴을 통해서 난임에 대한 환경별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난임에 대해 집중하여 관련된 기술, 경제적 부담, 그리고 정부의 난임 지원 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해내었는데요. 저희는 먼저 대한민국에서 이윤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타 국가 대비 높은 대학 진학률은 곧 늦어진 경제활동과 연결되며 연쇄적으로 결혼과 출산 시기 또한 이뤄집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32세에서 약 34세로 최근 계속 높아져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이를 기록했습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고령 임신은 만 나이 31세부터 시작되는데 대한민국 신혼부부들은 결혼을 하자마자 난임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난임은 보통 당사자를 넘어 사회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난임 피해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구성 연령대는 30세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일이었던 난임 치료 효과가 6일로 연장이 되고 이혼 여성들도 미래 난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국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냉동 환자의 개수가 3년 만에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난임이 주는 어려움을 알기 위해선 난임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치료 과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매달 돌아오는 여성의 배란 주기, 생리 주기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난임 검사를 통해 난임 여부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난임을 진단받은 난임 여성은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과배란 유도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과배란 유도는 난자를 품는 난초를 키우기 위해 호르몬을 약이나 주사 형태로 직접 몸에 주입하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과배란 유도를 거쳐 다음 주기에 난초가 성공적으로 배란이 될 시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시험관보다 인공수정이 가격이 저렴하여 인공수정이 되면은 시험관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먼저 시술 받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난임 지속될 시에 대다수가 시험관 수술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난임 치료 과정은 주기마다 난포와 건강 상태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무엇보다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에 놓여져 있어 통제 어려움이 있어서 즉 리스크에 의해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과배란 유도 시기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냉장 보관된 주사로 호르몬을 직접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어기게 될까봐 밖에서 외식 투자하기 힘든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인공수정과 시험관의 성공률은 매우 낮으며 앞에 과정들이 잘 이루어졌음에도 난임 부분은 각종 이유로 인해 임신이 좌절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평균적으로 7회 이상의 시술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으로 이혼 여성이 주목하고 있는 난자 동결 시술이 있는데요. 이는 난자를 채취 후 동결하여 최대 5년간 보관하는 시술입니다. 이러한 시술은 채취 당시에 건강한 난자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난임으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기도 어려운 난임 치료는 난임 부부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난임 치료에 드는 비용은 매년 증가하며 최근 5년간 연간 진료비는 68% 상승, 여성 1인당 평균 진료비도 30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험관 시술 비용만 해도 회당 200에서 400만 원으로 달하며 난임 치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평균 7회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난임 부부는 약 126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아이를 낳기도 전에 대학교를 한번 졸업시키는 비용과 거의 맞먹는데요. 저출산 문제 원인 1위로 꼽히는 경제적 부담은 다른 곳에서도 발생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난자 동결 시술 역시 1회에 250에서 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 이혼 여성이 한 번에 감당하기에는 매우 높은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필수 소비재의 물가 상승에 따라서 생활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선택의 어려움, 즉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출산을 택할 경우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따르고 또 이후에 재정적으로 안정된 이후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은 노산으로 인한 난임 문제에 직면하여 또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난임 치료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달부터 전국 지자체와 지원 정책을 통합하여 보다 균등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더 일찍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제가 직접 기관에 연락해보니까 이번 달부터 시작된 지자체들도 존재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난자 동결시설 계획으로 제한적으로나 지원을 하여 난임에 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해결되지 않는 큰 두 가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 문제, 두 번째는 정신적 문제였습니다. 먼저 경제적 문제는 현재 정부가 출산 지원 정책을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난임 시술의 필수적인, 앞서 말씀드린 필수적인 과외라는 유도 시술은 현재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 그 비용을 그대로 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난자 동결 시술에 대한 지원 역시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정신적 문제였는데요. 이는 난임에 의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할 수 없다는 불협감에 의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난임을 진단받은 여성의 경우는 94%가 우울증 경험이 있으며 가장 컸던 것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은 바로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즉, 난임 부분은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 무력감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난임이 심각한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 확률이 또 저해되는 악순환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난임 문제를 걱정하는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확대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난임의 안심보험은 미래 가족 계획을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특정 질병 갱신형 보험으로 난임 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사회공헌 성격의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보통의 보험처럼 난임 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으로 구분 없이 최대 10회까지 난임 시술비의 20%를 실손형으로 보장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과 중복 적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최대 10%까지도 줄어들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더욱 낮춰줄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난자 동결 시술과 난임 관련 심리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하므로 보다 안심하고 가족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난임의 안심보험은 난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함께 제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난임의 안심상품 플랜은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앞서 고객 연령대에 맞춰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위험군 플랜은 20대 초중반 여성을 위한 미래 대비 상품입니다. 이 플랜은 난임 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며 특히 난자 동결 시술 비용에 대한 유료 옵션이 특징입니다. 보험 기간 중 1회 난자 동결 시술을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며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는 냉동 난자 보관 시기와 거쳐 5년 내에 보험 해지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동일 플랜으로 갱신 시 한 번 더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며 결혼 여부와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고위험군 플랜인데요. 이는 본격적으로 임신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30대 초중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 임신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체계적인 난임 치료를 제공한 상품인데요. 당연히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저위험군보다 높은 보험료를 제공하며 체외성 단계로 진입할 때 필요한 치료비 지원과 함께 난임으로 관한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에 대한 일부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 지원은 가입 이전에 정신과 이력이 없을 경우에 꼭 제한하였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저위험군 플랜은 난임 예방을 위한 위험 주기에 초점을 두어 미래 난임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위험군 플랜은 난임이 발생한 이후에 심각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전략입니다. 저희 보험 상품의 주 타겟은 2030 세대에게 막연한 불확실성으로 전제되어 있는 불안감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 난임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미루니 사회를 현상처럼 결혼과 출산에 앞서 자신의 커리어를 준비하는 데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결혼이랑 출산은 언제 할 거야? 라는 질문에 언젠간 하겠지라는 막연한 답을 주기 보통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미루니 사회 현상으로 가속화되는 난임에 대한 소식을 같이 보여줌으로 미래의 난임 예방 및 대비책으로 난임이 안심 보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배너는 해반에 있는데 30대 전후 출산을 고민하는 기혼 부부를 겨냥합니다. 이들은 경제적 부담과 커리어 문제로 결혼도 늦춘 만큼 언제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신혼 부부가 되자마자 난임과 노산을 직면한 부부들에게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난임이 아니신 보험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걱정을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결론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난임이 아니신 보험은 난임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미래의 가족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난임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적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라는 점에서 고객의 자발적인 가족 계획을 촉진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측면에서는 난임 안심 보험은 단순한 상업적 보호 상품을 넘어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여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보험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더욱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범위의 난임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유일한 보험 상품이라는 점에서 난임 안심 보험은 급증하는 난임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장 개척은 보험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충성도 전략입니다. 고객 충성도 증대 효과입니다. 난임 보험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태아, 유아, 그리고 어린이 보험으로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에 대한 애정과 충성도가 증가하며 장기적으로 보험 상품의 지속적인 이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난임이 아니신 보험의 포부는 난임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므로 미래의 가족 계획을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난임 문제로 인해 삶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난임이 아니신 보험이 사람들의 꿈과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을 보다 밝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혼자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영어상학분. 난임 물증 관련해서 이게 다른 여성 관련 정보들 많이 있을 걸로 아마 생각이 되는데 난임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 이거는 아마 새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94%가 우울증 증상 경험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혹시 이게 어디 통계인지 얼핏 제가 이 건보급여 통계나 이런 데 통계 자료가 있으면 그걸 보험상품을 만드는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통계 자료 출소하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구체적인 또 통계가 있는지 하고 저는 일단 그 논문 자료 중에서 발췌를 했고요. 난임 여성에 대한 우울증 자료 통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울증의 주요 원인인 경제적 원인이라는 이유 또한 그 논문에서 발췌를 해서 했었습니다. 발효 그 보험이 기본적으로 그 발생 확률이 그 적은 부분을 이제 대수협업체로 이렇게 보장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비용이 거의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 상품으로 접근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정책보험으로 다른 보험사의 기금이나 아니면 정부의 기금을 염두에 두고 이런 상품을 계획하시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보험 상품으로 기획을 하였는데요. 이는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들어갔을 때 고민했던 게 이전에 이런 보험이 있었다가 사라졌던 걸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현재 약 태어나는 아이 중 10명 중 1명이 시약관 아이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더욱 증가했다고 했지만 반대로 보면은 90%의 아이는 현재도 계속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젊은이들은 성수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가장 최근에 핫했던 성수 팝업에서 남자 냉동 팝업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난임도 해주고 남자 냉동에 대해서 현재 젊은이들보다 더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요소는 사회의 불안감도 작용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이 상품을 구매하여 대수의 복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어 상품팀 수고하셨습니다.